트렌드를 접수하는 방법 알고 싶지? 온라인을 뜨겁게 밟은 자동차계의 핫이슈. 그 주인공은 바로 알루미늄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튜닝 전격 패브. 알고 싶은 그대로 해주면 응답하라 스포츠카. 이 남자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마무리 함께할 브라이언입니다. 연예계 소문난 자동차 마니아 카톡쇼 UFC 브라이언. 데뷔 17년차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보컬이자 뛰어난 가창력, 타고난 개그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가 자동차까지 섭렵하기 위해 카톡쇼를 찾아왔다. 남자라면 자동차, 자동차면 스피드. 앞으로 남자의 로망이자 우리 삶의 필수템 자동차에 대한 것은 저 브라이언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뽕집 출발. 사실은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 수동 운전은 잘 못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같이 배워나가요. 네, 오늘 첫 스튜디오 녹화라 참 떨리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브라이언 씨 하면은 몸짱에다가 요즘 꽃꽂이도 엄청 잘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자동차를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동차도 접사시려고 들어오신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 만드실 거예요? 자동차에 관심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좋아하니까 또 진짜 기회만 있으면 다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뭐 걱정하실 거 없는 게 네.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님 여기 계시고 또 척척 박사 우리 자동차 교수님 계시고 법에 관련해서라면 또 우리 양지민 변호사 있고 우리 기자님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걸 봐도 장점만 쏙쏙 뽑아내는 거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담되는 편이에요. 좀 부담됩니다. 네, 아무튼 커터커 군단만 믿고 첫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복장마! 범인 잡냐고요? 아니죠. 네, 자동차를 분석해서 범인 대신 결론을 찾는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프로파일링 주제. 요즘 또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맞아요. 네. 5만 원? 10만 원? NOW! 단돈 1,000원으로 자동차 핫한 트렌드를 접수하는 방법. 알고 싶지? 1,000원으로 1,000원으로. 1,000원으로 연비를 어떻게 높여요? 안 믿기죠? 아니 자동차 회사에서 연비 진짜 뭐 1km, 2km 높이려고 맞습니다. 엔진의 1%, 2% 있죠. 연비 높이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쓰거든.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게 이거 뭐예요? 보셨어요? 테이프인데? 알루미늄 테이프 이거 저는 제 주변 그 지인들이 SNS에 그렇게 이걸 올리면서 막 붙이고 막 난리요 난리 아주. 진짜? 이거. 근데 양 변호사 아까 이거 줬더니 옷에 있는 털만 이렇게 빼더라고요. 아니 좀 니트를 입어가지고 좀 이렇게 털이 많이 붙어가지고 좀 뺐어요. 아니 나는 이런 테이프 이게 옷에 있는 먼지 떼거나 이런 이렇게. 거만 쓰는 줄 알았더니 지금 해시태그에 알루미늄 테이프 딱 치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엄청나게 나오네요. 엄청나요. 저거.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아니 근데 나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까지 몰랐다고? 근데 이게 그 일본의 T사에서 네.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처음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도요. 자동차 시험하는 분들이 네네. 이 차를 그냥 몰 때보다 계측기를 붙이면은 주행감이 되게 좋아지더라. 계측기를 바깥에 붙이죠. 계측기를 붙이면은 막 전선을 해가지고 밑에 바닥에도 뭐
뭐 전선이 이제 또 고정하기 위해서 그때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였던 거예요. 계측기만 붙이면 차가 되게 차분하게 잘 나가네라는 거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측기를 쓰면은 차가 좋아지나 계속 처음에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네. 알루미늄 테이프인지 모르고. 근데 이거를 한 3, 4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측기 때문이 아니고 알루미늄 테이프 때문이었네. 이걸 알아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T사에서는 자동차 제조 방법으로 이 기술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벌써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진짜요? 이거 특허 제출한 거예요. 특허 제출한 건데 이렇게 제출하고 특히 일부 차종에는 벌써 이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해서 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사가 특허를 일본에도 내고 이제 국내까지 이제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빠른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T사 직구 통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직접 국내에서 한번 달아보는 사람들. 근데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된대요. T사 정품이. 네, T사 정품이. 네. 아니 누구는 뭐 막 10%까지 좋아졌다. 그리고 연비가. 누구는 막 헛소리하지 마라. 1도 없다 효과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궁금해요.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런 남자, 궁금한 건 못 찾는 남자, 모르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자. 그래서 오늘 프로카일링에서는 자동차계의 핫 이슈, 알루미늄 테이프 튜닝에 대해 전격 프로카일링 해봅니다. Check it out.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자동차. 이때 공기 저항이 높아지며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인터넷을 강타한 튜닝의 주목. 자동차에 붙여진 이것들의 정체는 알루미늄 테이프? 붙이기만 하면 연비 업? 믿기 힘든 소문 진짜일까? 소문의 진원지는 일본 T사의 알루미늄 테이프 장착 실험기. 한마디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면 주행 안전성이 좋아진다는 말씀. 핵심은 알루미늄 테이프가 정전기를 방전시킨다는 것. 대기 중에 양전화 정전기가 차체에 쌓이면 자동차는 직진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때 알루미늄 테이프가 바로 이 정전기를 줄여줘서 자동차가 더 잘 나간다는 거죠. 과연 주행 중엔 얼마만큼의 정전기가 생길까요? 시동 꺼진 자동차의 정전기 수치는 거의 변화 없이 0에 가깝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해봅니다. 알루미늄 테이프 튜닝 전후의 정전기 수치를 본격 비교해보죠. 먼저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기 전 시속 60km로 정속 주행해봅니다. 어라라, 정전기 수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최저 80V에서 최고 120V까지 상승.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볼까요? 여기도 요래요래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정전기 측정기까지 세팅. 여기서 잠깐. 알루미늄 테이프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즉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부분에 붙여야 한다는 점. 테이프를 차량 곳곳에 붙인 뒤 또다시 달려. 부착 전과 마찬가지로 시속 60km로 정속 주행. 과연 정전기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요? 알루미늄 테이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 그 결과는 세상에 최고 10V로 정전기 하락. 알루미늄 테이프 부착 후 정전기 다운. 저는 정전기가 이렇게 막 연비에 많이 영향을 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자동차가 점점 플라스틱 부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은 우리가 뭐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머리카락 맞아.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마찰이 생겼을 때 정전기 발생을 합니다. 이 알루미늄 테이프를 그래서 철판에는 안 붙이고요. 그 범퍼, 플라스틱, 소다침 그리고 바닥에 뭐 플라스틱 패널 같은 게 더해진 그런 데다가 붙이면은 이 알루미늄 테이프가 정전기를 약간 없애준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 되는 게 이제 겨울철 정전기가 많아지는데 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전기가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요. 제가 슬퍼졌어요. 진짜요. 무엇이든 그러지 물어보셔야 나중에 뭐냐면은 자동차 얘기하다가
건강에도 진짜 안 심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요. 정전기 얘기 원래 나오는데 건조하고 정전기가 추울 때가- 3만 볼트 정도 되는데 차에 생기는 정전기 3만 볼트까지 돼요. 근데 정전기 자체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중요한 것이 차의 직진성을 방해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인데 대기 중도 플러스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꺾이는 거 직진성을 약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그런 부분을 희소시켜서 이 나가고자 하는 저항을 더 촉진시켜서 훨씬 더 연비를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비도 좋아지고 정전기도 방지시키고 또 탑승자도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건강에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심장에 무리가 없다. 심장 또 피부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 같은 거 있죠. 오, 아토피도 예방되고. 그래서 근데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 약간 약장사 그렇습니까? 지붕 갖고 계세요? 지금 회사? 이거 아까 보셨죠? 이게 그 차인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범퍼 부위라든지요. 그다음에 바람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데 있죠. 꺾어지는데 요 부위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이제 사이드 미러 옆쪽이라든지 이런데 효과가 커요. 아 근데 좀 원리는 알겠어요. 왜 그 테이프로 붙이면은 정전기가 감소되고 연비가 줄어드는지 좀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줄어들고 어느 상황에서 줄어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비가 정말 올라갈까요? 경차와 세단으로 각각 실험해보죠. 편도 약 26km 구간을 주행. 알루미늄 테이프 부착 전후에 연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격 탐구. 시속 60km로 정속 주행 시작. 부착 전 경차의 평균 연비 리터당 23.3km, 세단은 리터당 22.3km.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를 두 차량에 각각 붙여주시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작. 근데 정말 폼은 좀 안 난다. 시속 60km로 같은 구간 주행. 과연 경차의 연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작진도 반신반의. 하하, 놀라지 마시라. 리터당 26.4km로 연비 급상승. 진짜 연비 올라가잖아. 그렇다면 세단은 설마 경차보다 더 오르려나? 부착 전보다 부착 후에 리터당 0.8km로 조금 상승. 좀 아쉽다. 경차의 연비가 세단보다 약 4배나 더 상승. 그렇다면 고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번엔 시속 100km로 달려. 부착 전 평균 연비는 리터당 17.5km와 17km.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하고 연비 변화를 관찰해 보시죠. 저속 주행 시 엄청난 연비 상승을 뽐냈던 경차. 이번에는 올라가면 진짜 히트다, 히트! 어따따? 근데 이게 웬일? 오히려 연비 소폭 하락. 부착 전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당황스러움은 잠시 멀리하고 저속 주행에서 연비 상승 효과가 다소 실망스러웠던 세단을 관찰해 봅니다. 부착 후 리터당 17.3km 기록. 연비가 오르긴 했지만 어째 미미하다.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두 차 모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실험 결과 연비 높아지는 건 맞네, 맞아. 특히 연비 상승 효과는 저속 주행에서 경차가 훨씬 좋은 것으로 확인 완료. 근데 같은 조건에서 3km면 엄청난 결과인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세단은 별로 효과 없는 것 같고 또 경차에서는 연비가 딱 달라지는 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고급 세단, SUV, 그리고 스포츠카 이거는 바로 공기를 가르는 힘이 좋고 이미 공기 흐름이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특히 이제 특히 이 박스카 형태 같은 경우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경차는 뭐 차체도 가볍지만은 그 출력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박스카 같은 경우는 뒤에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연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박스카 같은 경차 또는 버스, 트럭 이런 종류들이 아마 훨씬 더 연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공기 역학에 좀 덜 신경 쓴 차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속도가 빠를 때 연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네. 차에 따라 그 주행 환경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케바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우, 맨. 내 앞에서 영어 쓰지 마. 요즘 케바케 되게 많이 써요. 처음 들어봤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아, 이게 줄임말 때문에 너무 세상이 어려워져요. 대화가 안 돼. 지금 아직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줄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차는 저속에서 더 많은 그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차는 또 고속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실험에서 본 것처럼 K사의 레이가 60km에서 많이 그 차이를 보였던 거는 그 차가 60km 정도에서 공기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제일 많이 받는 속도. 네, 제일 많이 받는데 그거를 그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였더니 그거를 다 정전기를 해소시켜서 많이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 기사님은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그 부착 전후가 어떻게 달랐어요? 그 저는 공기역학 성능이 좋은 그 H4 아이오닉으로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기 저항이 원래 적습니다. 그러니까 0.26. 공기 저항 계수가 상당히 적은 차. 레이가 어느 정도예요? 예, 레이는 공기 저항 계수 발표를 안 했어요. 안 좋으니까.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0.4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오닉은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매끈한 차라서 예. 영향을 많이 안 받았는데 확실히 받은 거는 연비보다는 주행할 때 직진 안전성입니다. 핸들을 이렇게 잡고 한 5cm 정도 왔다 갔다 정도, 한 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는 5cm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앞으로 쭉 갑니다. 이게 연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승차감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알루미늄 테이프 제작법 카톡쇼만의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모서리가 많은 삼지창 모양,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범퍼의 내 귀퉁이에 붙이면 좋습니다. 얇고 짧은 모양은 전면 유리나 좁은 부위에 붙이기 좋겠죠. 이 모양은 보이지 않는 범퍼 하단의 안쪽에 유용합니다. 이건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칼럼에 붙이기 적당한 크기죠. 경차의 부착 포인트 먼저 확인해 봅니다. 경차는 차체 뒤에 와류가 심해서 후면 유리 상단과 뒷범퍼 하단에 붙여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세단의 부착 포인트인데요. 전면과 측면은 경차와 동일하지만 세단은 트렁크 상단에 추가로 붙여주면 효과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뭐 참고로 그 T사 같은 경우는 그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다 26,000원, 25,000원 비싸요. 하는데 양산차에는 범퍼 안쪽에 붙인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안에.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알루미늄 테이프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고 T사는 몇 년 전부터 그 범퍼 안에다가 그걸 붙여서 팔아왔던 거예요, 차를. 어머, 이거 가져가서 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안 보이면 밑에라도 좀 붙일까 봐요. 안쪽에 저는. 이렇게. 같이 가서 붙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저도 테스트를 위해서 붙였는데 연비가 좋아지고 주행 안전성이 좋아지니까 계속 붙이고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흉하고요. 네. 사람들이 제 차를 너무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붙였다 떼면은 막 되게 까만색 찐득이 남고 하잖아요. 찐득이 때문에.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나 결벽증인데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나 그런 거 못 보거든. 개인적인 질문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게 알루미늄이 은색이잖아요. 네. 그 은색보다 금색이 더 좋은 고급이잖아요. 그럼 금 테이프 붙이면 더 좋은가요? 그걸 해봐야 되겠죠. 박매달 따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만약에 대중화되면 저는 은색이 좀 이제 문양새가 흉하니까 꽃무늬도 좀 나오고 흑피도 나오고 하트 무늬 레오파드도 막 약간 나오고 그래서 대개 이런 것들은 드레스업 튜닝하는 식으로 제품화 시켜서 이쁘게 나오면은 꼭 우리가 데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25,000원이란 가격에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가가 뻔히 나오잖아요. 2,000원짜리. 제가 이걸 한 9,900원 무이자 6개월로 해가지고 우리가 6개월이요? 오, 괜찮다네요. 그리고 이게 재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반떼 패키지 해서 스티커처럼 싹 띄어내면은 여기 문에 쫙 붙는 거야. 어때? 좋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겠습니다. 아반떼 패키지, 그랜저 패키지. 전화 주문할게요. 그러니까, 자동 주문. 빨리 옆에 있는데 그냥 달라면 되죠. 오늘 100억 원 할게요. 100억 원. 왜 뭘 그냥 달라 그러세요? 돈을 지불하고 사세요. 뽕대가 좋습니다. 네, 오늘 프로카일링 요즘 대유행 중인 우리 알루미늄 테이프 튜닝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거 붙인다고 경차가 갑자기 슈퍼카가 되는 게 아니라서 너무 믿지 말고요. 꿀팁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걸 분석하는 시간, Car X-Ray. 달리고 싶은 그대를 위해 준비했다. 직주본인이 가득한 대한민국 스포츠카의 역사. 이곳은 왕복 8차선 미개통 구간의 도로. 카 엑스레이 국내 스포츠카의 역사를 만나다 MC 브라이언 직접 출격. MC 브라이언이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국내 최초 모터 스포츠카 시장을 연 국내 스포츠카의 역사가 한 자리 모였습니다. 국내 스포츠카의 역사 그 대표주역 등장. 90년대의 자존심 티브론부터 성명의 디자인 투스카니, 최신 제네시스 쿠페까지 총 집합. 마이카의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들 못지않게 좀 세련된 디자인과 달리기 성능도 갖추고 있던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튜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의 튜닝의 어떤 그런 획을 긋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스포츠카죠. 젠쿱 주인은요. 네, 스포츠카의 최초 후륜구동의 자부심이죠. 각기 다른 매력의 스포츠카 그 25년 역사가 함께 달린다. 카 엑스레이 본격 분석 TV론 2.0L DOHC 베타 엔진을 탑재. 과감한 디자인으로 당시 큰 이슈가 됐었죠. 튜닝한 부분은 어디 했죠? 일단 외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네. 휠 같은 경우를 경량휠로 좀 바꿔놨고요. 가볍게. 네. 그래서 또 네, 사이드댐 같은 경우는 네. 약간 티브론의 투박한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좀 세련된 이미지로 사이드댐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튜닝으로 잔뜩 멋낸 TV론 주행 성능은 어떨지. 오, 소리 죽이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튜닝하신 거죠? 엔진만 원래 티브론의 것이고 네. 나머지는 다 바꿨다고 보시고. 이 위는 뭐 이렇게 다 뺐어요, 왜 일부러? 이 경기 때문에 시합 준비를 하느라고 소리가 좀 크네요. 또 돌 모래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공도에서 타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어요. 이런 차는 절대 데이트 나갈 때는 절대 절대 안 좋거든요. 여자가 타는 순간부터 어머 이게 뭐야 위험한 차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저희가 차를 탔으니까 달리는 맛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죠. 약간의 그런 네. 재미도 좀 있어야겠죠. 보여줘. 좀 약간 겁먹고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빨간불 I'm so happy it brings light to my eyes. Baby, when 잠깐 이렇게 밟으면 네네네네. 아 이런 느낌이요? 네네네. see that 90년대 대표에 이어 그 역사를 잇는 2000년대 대표 스포츠카 카 엑스레이 분석 돌이 투스카니 고배기량 V6 엔진 탑재 국내 최초 17인치 휠 듀얼 머플러 장착. 차는 완전 그냥 뜯어고친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왜요? 투스카니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3천만 원 투자한 튜닝 차량 좀 봅시다. 경량화를 위한 리얼 카본 보니, 스타일과 성능을 잡는 에어댐과 에어로 파츠, 커피 브레이크와 휠 힌치 업, 흡배기까지 싹 다 바꾸셨네. 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네. 오! 뭐야? 투스카니 이거 아니잖아 원래 분이. 원래 이건 아닙니다. 진짜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군요. 이거는 원래 기본 나온 거였죠? 예, 이거는 엘리샤를 구매하시게 되면 신종품으로 다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부품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엘리샤를 하시는데 그럼 이 차 이름이 엘리샤예요? 네. 본인이 키우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투스카니 엘리샤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을 판매를 한 겁니다. 차 이름이 엘리샤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정 모습에서 과감하게 변신한 투스카니. 주행 성능 및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아 근데 아까 티브론하고 비교했을 때 차 자체가 좀 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지. 그 후반 작업 같은 건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신형이다 보니까. 티브론에서는 안 보이는데 투스카니가 딱 새로 나오면서 최초로 차 안에 이렇게 버킷이 뜨더라고. 신형 타입으로 버킷시트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티브론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건 진짜 레이스카 룩만 갖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최초 레이스카는 투스칸이라고 칠 수 있죠, 그럼. 진짜 레이싱카를 탄 브라이언 씨. 정말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죠. 심장이 살짝 들떠 있습니다. 너무 kum벅해서 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빨간불. 스피드 성능 제대로 보여준 투스카니. 시승평은? 사실은 제가 아까 티브런 타면서 이 차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티브런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차가 훨씬 더 조용하고 안정감 느끼고요. 근데 이제는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남자들끼리도 모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도 비교하고 그런 것처럼 차들 보면은 이 친구 투스카니가 내 거보다 낫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걸빙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예전에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좀 해봤는데요. 저도 만약에 옛날에 투스카니 탔으면은 이 차는 걸빙도어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럴 것 같았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진화되어가는 국내 스포츠카의 역사. 새로운 DNA가 등장했다. 마지막 주자 제네시스 쿠페. 후륜 구동 350마력 고출력 터보 엔진 5주대의 제로백을 가진 스포츠카. 혹시 이게 스포츠카 처음이세요? 이 제네시스 쿠페 타기 전에 투스카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투스카니 주인공이었다가 투스카니는 바로 차고 바로 얘로 업그레이드 하셨군요. 좀 그런 셈이죠. 그럼 투스카니랑 젠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매력적인 거? 확실히 바디 자체가 좀 많이 커졌고요. 바디 자체의 강성도 많이 올라가서 좀 안정적인 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신형 국내 스포츠카의 주행감 직접 확인 고고. 요건 좀 더 제 개인 취향하고 너무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좀 정리가 되고 저는 튜닝보다도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깔끔한 스타트 해볼게요. 잠깐만 여기 손잡이 있나? 여긴 없네. 네네. 속도로 내기 전부터 잔뜩 겁먹은 브라이언과 함께 출발. 스포츠카의 묘미 스피드 업. 오케이. 속도 좀 밟아봤지만 다른 차들도 네. 다른 차들은 올라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근데 이 차는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손잡이 이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편안했어요 솔직히. 달리는 거 속도 올라가면서 이게 후륜 차잖아요. 그러면은 달릴 때 뭔가 틀려요? 느낌이?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뭐 땡겨 나간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후륜차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바퀴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좀 받죠. 그럼 진정한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주체할 수 없는 질주 본능. 알면 할수록 더 흥미로운 국내 스포츠카의 역사.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변천사 확인 완료. 자,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나가서 티브론 투스카니 젠쿱을 타고 왔는데요. 정말 스포츠카는요, 진짜 타봐야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좋았습니다. 90년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 TV론 전에는 국내 스포츠카가 아예 없었었나요? 있었죠. 뭐가 있었어? 스포츠카답지는 않은데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스쿠프라는 차. 대한민국에 첫 등장한 국내 스포츠카 1세대. 출시 당시 스포츠카라고 불리기엔 일반 세단과 큰 성능 차이가 없어 스포츠 루킹카로 불렸던 스쿠프. 저랑 양지민 변호사랑 우리 브라이언 씨는 10대 때였잖아요, 90년도. 저 왜 이러세요? 90년도면 6세였어요. 구시가 11살 그러니까. 때쯤이었습니다. 6살이요? 네, 유딩. 유딩이었어요, 유딩.
그 당시 90년대 스쿠프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그냥. 맞아. 그 당시에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요. 저 모습이 TV 광고에 나오면 난리가 났었어요. 스쿠프가 국내 경기 우승 그렇고요. 해외에 나가서도 이 경기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 좋은 브랜드들이 스포츠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스포츠카부터 시작을 안 한 거죠? 자동차 경주를 잘하는 차가 다 그 자동차 판매도 잘했어요. 그 자동차 경주부터 모든 브랜드들이 시작을 해서 뭐 북이라든지 뭐 펜든지 그런 명차들 보면 다 자동차 경주에서 시작을 한 차입니다. 이게. 등 떠밀려서 만든 거군요. 지금 떠밀리듯이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스포츠적인 성능이나 막 이런 것들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엑셀이랑 똑같은데 약간 스포츠카스럽게 만든 차예요. 그 차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스포츠 루킹카예요. 그냥 쿠페. 아까 엔진이나 이런 거는 뭐 그닥인데 그냥 루킹. 엔진이 차. 똑같은 엔진이에요. 엑셀이랑. 아, 껍데기만. 껍데기만 문짝을 2개로 만든 그냥 쿠페 스타일로 만든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럼 살짝 맛만 본 거잖아, 지금. 본격적인 스포츠카 문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다들 아실 겁니다. 티브론. 대한민국 스포츠카 2세대 티브론. 국내 최초 최고 시속 200km를 돌파하며 남성들의 질주 본능을 자극. 과감한 곡선미로 상어라는 애칭을 얻으며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들어보긴 했는데 또 잘 모르긴 하겠어. 너 자꾸 어린 척 할래? 이거는 알 것 같은데. TV로 몇 년도에 나왔어요? 96년. 96년? 아, 초딩. 그래요? 아직도 초딩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초등학교 때 엄마가 탔던 차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 TV로는 안 탔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작곡가 형님이 첫 녹음하러 간 날 그 태워서 갔는데 저도 와 한국에도 이런 멋진 스포츠카가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래서 티브론이라고 얘기 듣고 와 너무 좋다 이거 나도 나중에 돈 벌고 이거 타고 싶다. 티브론 자체가요. 우리 상어명 있죠. 상어를 대신하는 바디가 좀 섹시했어요. 맞습니다. 섹시하고 그 곡선을 많이 쓰고요. 현실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스포츠카라 해서 더 인기가 높았던 차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변학대가 상당히 된 차가 바로 티브론입니다. 1995년에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걸 했대요. 와 주연상 한보다 이거. 정우성, 이병헌, 이영애인데 지금 이렇게 히스팅 못합니다. 저 아스팔트 사나이가 드라마로 나오면서 나 장래희망은 자동차 디자이너야 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는 데뷔 전인데 H.O.T의 홍영도 이 차 타고 진짜요? 나도 빨리 앨범 내서 부자 돼서 이 차를 꼭 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토니 씨가 탄 차가 티브론 스페셜 500대만 한정으로 나온 맞습니다. 포카리 모델이라 그러는데 포카리가 그 음료 보컬이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로 알루미늄 보디를 적용한 또 차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또 현장 가서 제가 그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팁으로는 타는 순간부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안함도 생기고 이게 아무래도 그 아반떼 차체에서 그 엔진을 키워서 만들다 보니까 뒷부분을 좀 더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좀 출력 증강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코너링 성능에서 뒷부분이 약간 불안한 현상이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그 팁으론 업그레이드 버전 또 나왔었잖아요. 터뷸런스. 터뷸런스. 저도 이 차 기억나는 게 문희준 씨가 이 차를 타고 저랑 환희를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어머. 진짜요? 멋있다. 아니 근데 이 터뷸런스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나와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약은 되게 클래식한 스포츠카 느낌 나지 그리고 않아요? 은근히 앞모습도 되게 귀엽고. 한국에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알린 계기는 됐어요. 네, 그리고 브라이언 씨도 기억나겠지만 그때 뭐 티브론이나 터뷸런스는 순정차가 거의 없지 않았어요? 이게 막 튜닝 엄청나게 해가지고 색깔도 좀 변태스러운 색깔도 많아. 그리고 뒤에 날개 큰 거 이렇게 달고 리어 스포일러가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 너무 크고요. 픽스러운 거거든요. 개성이 강한 그거를 요구한 그런 시대에 맞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동차 오너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튜닝의 세계. 세계 바꾸기는 이미 기상천외 상상 초월. 억소리 나는 튜닝부터 어이없는 튜닝까지 무궁무진. 90년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튜닝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포문을 연 자동차가 바로 티브론. 자유자재 각양각색.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는 튜닝 열풍.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다. 혁명을 일으킨 티브론부터 투스카니로 튜닝 문화는 계속된다.
2001년 티브런의 후속 차종으로 선보였던 투스칸이었죠. 대한민국 스포츠카 3세대 국내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투스칸이 국내 최초 6단 수동 변속기 도입 500이량 엔진 탑재 듀얼 머플러 장착까지 가장 오랜 기간 사랑받은 국내 스포츠카. 티브런 모델만 하대요. 사실 근육질이었잖아요. 근데 투스카니는 어떻게 보면 정제된 거. 깎아낸. 쉽게 말하자면은 티브런이 약간 김종국 스타일이면은 네. 투스칸이 좀 적은가요? 이게 전작인 터뷸런스보다 어떻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투스카니가 우리나라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게 바로 6단 수동 변속기가 처음. 그게 처음이었어요. 휠 크기도 이제 최대 큰 거는 17인치까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티브런보다 제로백은 7초 만에 최고 출력도 175마력, 단기로는 좀 높은 수준이었죠. H사에서 최장수 모델입니다. 스포츠카에서 2001년부터 2008년입니다. 장장 8년 동안에 생산된 모델이거든요. 사실 H사가 해외에 많이 알려진 첫 이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격동이 투스카니 시대가 가고 DNA가 또 다른 녀석이 또 등장했잖아요. 저도 압니다. 여기 후륜 구동이 가능한 제니시스 쿠프. 네, 발음 너무 정확했나요? 네, 제니시스 쿠프. 대한민국 스포츠카 4세대 기존 국내 스포츠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DNA 탑재 고출력 프리미엄 사양 국내 최고 성능의 스포츠카 탄생을 알렸다. 8단 변속기 탑재 후륜구동 방식 재택 대한민국 최초 제로백 5초대 달성 국내 스포츠카의 위상을 높인 제네시스 쿠페. 그 자동차 시장에서 후륜구동 스포츠카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달리는 주행감의 뭐 침착성이라든지 또 앞뒤 바퀴의 무게 배분, 뭐 그리고 코너링 기술. 어느 정도 공부하지 못한 회사들은 사실상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깔끔하게 만들기 힘듭니다. 실제 KSF 같은 자동차 경기에서도 제니스 쿠프 전이 또 제일 크고 저도 나중에 저도 이제는 입단했으니까 젠쿠 저 경기 좀 한번 나가보려고요. 제급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차로, 국산 차로 하는 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상위 클래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양산차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경주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경기죠. 실질적으로 이 제네시스 쿠페에 들어가는 사양만 봐도요. 이전에 들어갔던 스포츠카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패드라든지 라이닝이라든지 특히 이제 타이어나 알루미늄 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메이커 상당히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별도로 장착했기 때문에 더더욱 프리미엄급을 지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차는 뭐예요? 저것도 막 보니까 달리는 차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벨로스터죠? 벨로스터 이거는 바로 실제로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벨로스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벨로스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다른 게 그 롤케이지라는 게 여기 있어요. 뒤집어져서 사고 나도 운전자는 좀 안 다칠 수 있게끔. 그게 좋지만 있구나. 단점은요. 차 탈 때 진짜 불편해요. 웬만한 스포츠보다 자동차 경주가 안전해요. 그렇대요. 저는 장기장에 한번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 되게 좀 안 되면 돼.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 기자님 저기 들어가면 다 된 거야. 헬멧 하나. 타볼게요. 진짜 좁아요. 이거 기자님. 못 집어넣는다는데. 저도 엉덩이 좀 너무 무리하지 불편한데. 마세요. 여기 이 드라이버에 맞게 딱 지금 의자를 고정시켜놨네. 근데 절대 뒤로 안 가요. 안 들어가는데요, 오한솔 선수가 제가 아담하거든요. 기자님 그냥 타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쪽 다리부터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장기자님 들어가면 다 해결돼 모든 게. 딱 들어가서 저런 데못 나와 이제. 잘못하면 똥집 당해요. 저런 못 나와. 이제. 저런 집안은 못 나와 이제. 아, 근데 나오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의자가 제 엉덩이가 안 들어가요. 내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내리는 거는 자신 없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와, 이렇게. 기자님. 아니, 영수였어요 옛날에? 와. 마사지 좀 받고 해야 돼. 뭉쳤는데요. 그러니까 뭉치 어디가? 감결리. 현대 스포츠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가 중요한데요. 네. 이 차가 여기에 출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거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프로드 모터스포츠 월드랠리 챔피언십 일명 WRC.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랠리카의 도전이 시작됐다. 1991년 첫 시작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하는 인기 스포츠라는데 WRC 그 첫 번째 매력, 각양각색의 도로 환경, 세계 기후에 적응하라. 일반 공도는 물론 빙판과 눈길, 산악도로, 좁은 산길과 계곡에서 벌이는 자동차계 철인 3종 장거리 레이스 경기다. WRC 두 번째 매력, 평균 시속 130km, 최고 시속 200km, 총 경기거리 10,000km 이상, 최악의 주행 환경에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극한의 도전기. WRC 세 번째 매력, 연간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소형 양산 차반이 출전 가능하다. 자동차 회사 간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 현장. WRC에 출전한 H사의 월드랠리팀 올해 2위 확정. 세계인이 주목하는 다크호스로 급부상.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그 양대 산맥입니다. F1과 WRC가 양대 산맥이죠. 일반 양산차 회사에서는 F1보다는 WRC 쪽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2014년에 첫 출전에서 4위. 네. 그리고 작년에 3위. 네. 그리고 올해 2위 확정된 상황이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술력, H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고성능 세컨 브랜드를 출범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H사는 고성능 차 라인업을 N 브랜드라고 출범했는데요. 뭐예요? N이 뭐야? H사의 핵심이 남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양에 N자를 쓰고 또 이제 이 모터스포츠의 이 성지가 어디냐면 독일의 니른부르크링이에요. 니른부르크링 할 때 N자. 그래서 두 가지를 따서 N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파리 모터쇼에서 RN30, i30를 기본으로 만든 고성능 차입니다. i30에 N이라는 브랜드, 고성능 브랜드가 붙으면은 이제 고성능 차, 이 차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친환경 브랜드 아이오닉, 그다음에 그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이렇게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고성능 브랜드 N이에요. 그러니까 AMG라든지 아마 M 시리즈 들어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양산차에서 나오는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기사 차 하면 뭔가 M 붙으면 막 M 약간 이러잖아. 그리고 M사도 AMG가 붙어야. 그쵸, AM 이제 붙으면 있잖아요. 휠도 막 커지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부가가치가 최고로 좋은 거고 그러면서도 소비자의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고성능 N 브랜드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번에 그 N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능 차도 만들고 또 질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스포츠카의 역사부터 미래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 그리고 조금 처음에 시작이 미비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았고 약간 비웃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응원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맞아. 이런 애국자적인 마음이 좀 있네. 맞아, 뭔가 애국자 느낌이 막 물씬 나면서 네. 앞으로 좀 모터스포츠 산업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차에 대한 관심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 네. 특히 스포츠카는 솔직히 해외 차들이 국내 차보다는 해외 차들이 더 인기 많았는데 좀 더 알고 보니까 좀 더 기대도 되고. 모터스포츠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와서 걸음만 완전 끝냈고 자부심 가셔도 좋아요. 네, 국내 모터스포츠의 미래. 저는 물론 카톡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자동차로 자동차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커넥티드 카. 1980년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자동차와의 대화. 출발하라 큐트. 이제 진짜 현실이 된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커넥티드카 개발 참여로 모바일은 물론 각종 스마트 기기가 고스란히 자동차에 담겼다.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담긴 혁신적인 기술 T2C 플랫폼 시스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자동차와의 연결은 물론 각종 정보 제공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주행 시 당신을 위협하는 각종 돌발 상황.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즉각적인 위험신호 전송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도와준다. 국내 이동통신사 참여로 터치 한 번이면 차량 원격 제어까지 클리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은 실시간 날씨 체크로 쾌적한 운전 환경까지 제공한다. 차 안에서 즐기는 양방향 인터넷의 모든 것. 머지않아 다가올 커넥티드카의 미래가 기대된다. 네,
오늘 저 브라이언이 또 카톡쇼에 첫 인사를 드렸는데 많이 낯설고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였으니까 너무 신났어요.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나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나쁜 게 전데요. 저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더 프레시하고 더 핫한 아이템으로 우리 여러분들 심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불구맨 카톡쇼! 안녕.